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가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부터 CPBC 주간 종합뉴스 앵커를 맡은 보도주간 조승현 베드로 신부입니다. 오늘 첫 뉴스 진행이라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너그럽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각종 현안에 대해 CPBC 기자들이 가톨릭의 시선으로 취재해온 리포트를 시청자 여러분께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간 존중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가톨릭의 보편 가치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보는 사제 앵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1984년 5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신가요? 1984년 5월 3일 오후 2시 11분 당시 김포국제공항 비행기 트랩에서 내린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엎드려 한국 땅에 처음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교황은 두 팔을 활짝 벌려 순교의 피로 얼룩진 한국 천주교회를 품에 안고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이 있어 먼 데서 찾아오니 그야말로 큰 기쁨이 아닌가. 유붕자원방내 불령낙호라는 논어의 한 구조를 인용했습니다. 5월 6일 교황은 100만 명의 신자가 운집한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대회와 103위 한국 순교자를 성인 품에 올리는 시성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때 시성식에서 한국 천주교의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로를 비롯한 103위가 시성됐습니다. 이번 주일은 오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일입니다. 올해로 238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창립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도움 없이 평신도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주교회 10억 희성주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아직 희성되지 못한 순교자들의 10억 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복자품에 올린 124위 복자의 희성권은 교황청 희성부에 상정돼 있습니다. 이 외에 가경자 최영합 신부의 10억과 박해시대 순교자인 하느님의 종 133위, 한국 근현대 신앙의 증인 81위와 덕원의 순교자 38위에 대한 10억도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앙 선조들의 거룩한 순교 장신을 본받아 우리 모두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약속하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도 함께 하시고 우리는 진정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태풍 피해로 여전히 복구가 진행 중인 포항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영업을 포기한 상인부터 목숨을 잃은 신자까지 피해가 막심했는데요. 하지만 낙담하지 않고 다 함께 재난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기자가 포항을 찾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추석 연휴 첫날 명동 밥집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당선인 신분으로 명동 밥집을 찾아 배식 봉사를 한 뒤 또 오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반년도 안 돼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조 때 태풍 흰남노가 덮쳐 마당부터 건물까지 모두 잠겼던 포항 구룡포 성당. 태풍이 휩쓴 지 열흘 가까이 흘렀지만 교육관 바닥은 채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높은 테이블 위로 자리를 옮긴 성모상들과 성물이 그날의 다급함을 보여줍니다. 물에 잠겨 못 쓰게 된 가전제품과 집기류들이 산을 이룰 정도입니다. 주변 마을에 사는 신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텃밭은 엉망이 됐고 어르신이 타던 전동기도 그대로 잠겼습니다. 한 신자분의 집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집기류를 하나도 치우지 못한 상태고요. 집기류들이 썩어가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평소 봉사에 열심이던 김순희 클라라 어르신은 태풍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물이 갑자기 밀려들면서 순식간에 집이 가슴 높이까지 잠겨버린 겁니다. 몇 초만 더 들어오면 죽겠더라고요. 그냥 대문 깨지면서 대문 나가면서 그냥 확 들이닥쳐.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몸이 불편한 고령 인구가 많은 마을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키가 작으시니까 한 150까지 올라온 거예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베트남 친구예요. 걔가 담 너머로 할머니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시장 풍경은 쓸쓸합니다. 물건이 있어야 할 매대도 싱싱한 횟감이 있어야 할 수조도 비었습니다. 구룡포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동네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상인들. 추석 대목을 눈앞에 두고 일어난 날벼락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는 뭐 축복받은 데인데 뭐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만둘까 싶어요. 귀찮으세요. 69년 살아도 처음인데요. 하지만 포항 주민들은 절망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해병대 장병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주민들 간의 연대로 재난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장관들 정말 고마워. 두 말 안 하고 다 드러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진행됐지 않겠습니까? 하지도 말아요. 친하게 하는 교우들이 빨래를 계속 갖다 이게 빨래가 한 번 해가 안 되거든요. 3번, 4번 돌려도 흙탕물이 말도 못 쏟아져요. 근데 한 집에는 지금 8봉지를 가져가고. 오늘도 포항 주민들은 다 함께 복구 작업에 나섭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연대하는 일은 비단 포항 주민들만의 몫은 아닐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거든요. 모든 이들을 형제로 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CPBC 김형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동 밥집이라고 적힌 앞치마를 두른 채 음식을 준비합니다. 대형 냄비에 직접 재료를 넣고 간을 맞추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손질한 재료로 만든 김치찌개입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을 하루 앞두고 서울대교구 무료급식소 명동 밥집을 찾았습니다. 지난 3월 당선인 신분으로 명동 밥집에서 배식 봉사를 하면서 취임 후 또 오겠다고 약속했고 5달 만에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이번엔 배식뿐만 아니라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김치찌개도 직접 끓였습니다. 지금 당장 넣지 말고 조금 더 끓이면 물이 올라가고 기름 중간되고 안에 있는 게 빠져나오니까 좀 있으면은 0.7이 될 거거든요. 윤 대통령은 음식 준비를 마무리한 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냥 방에 계시지. 어서 오십시오. 수고 많으셨어요.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을 언급하며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했고 정 대주교는 윤 대통령의 한가위 메시지를 잘 봤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가위 메시지로 경제가 어려워진 시대에 더 힘드신 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넉넉히 보듬는 그런 사회를 만드시겠다는 메시지 읽었습니다. 아주 감사드리고요. 정 대주교는 이어 민생을 보듬고 어려운 분들을 북돋아주는 정책을 펼쳐주길 희망하고 기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환담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다시 명동 밥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봉사자들과 함께 음식을 식판에 담았고 직접 서빙까지 했습니다. 봉사는 재료 준비부터 서빙까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서울대교구청 성모자상 앞에서 성호를 긋고 짧게 기도한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는 추석 연휴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서거를 애도했습니다. 교황은 깊은 슬픔을 느끼며 영국 왕실과 국민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프란시스코 교황의 카자흐스탄 3억 방문 결과도 전해드립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평화와 종교 간 대화였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소식을 듣고 지난 8일 찰스 3세 국왕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교황은 깊은 슬픔을 느끼며 영국 왕실과 국민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과 영연방의 선을 위해 헌신적인 모범을 보였으며 아낌없는 봉사의 삶을 살았다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찰스 3세 국왕에 대해서는 하느님이 변함없는 은총으로 찰스 3세 국왕을 지켜주길 기도한다고 축복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70년 동안 재위하면서 4명의 교황을 직접 만났습니다. 1961년 바티칸을 방문해 성 요한 23세 교황을 만났고 1980년에도 바티칸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만났습니다. 2010년에는 성 존 헨리 뉴먼 추기경 시복식을 위해 영국을 방문한 베네딕토 16세 교황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는 2014년 영국과 교황청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제7차 세계 전통 종교 지도자 대회 2001년 9.11 테러 이후 시작됐으며 3년마다 개최되는 다종교 행사입니다. 가톨릭교회를 비롯해 불교, 이슬람, 정교회, 힌두교 등 세계 각국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가 직면한 4가지 도전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취약성과 책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연결돼 있다는 걸 확인했고 인류의 취약한 지점과 공동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교황이 강조한 두 번째 세계적 도전은 평화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평화를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분단, 고착화 등 전쟁과 대결의 재앙은 세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Non giustifichiamo mai la violenza. Non permettiamo che il sacro venga strumentalizzato da ciò che è profano. Il sacro non sia puntello del potere e il potere non si puntelli di sacralità. 교황이 제시한 세 번째 도전은 형제입니다. 태아와 어린이, 이민자, 노인이 너무나 쉽게 버려지는 세상이지만 모든 인간은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빈곤, 기후위기의 피해자인 약자들을 돌보고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도전은 기후위기에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입니다. 교황은 세상에 팽배한 착취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자연 환경을 돌보는 데에 더욱 투신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교황은 카자흐스탄 가톨릭 공동체를 격려했습니다. 교황은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한 카자흐스탄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누르술탄 엑스포장에서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Che cosa deve accadere ancora? Quanti morti bisognerà attendere prima che le contrapposizioni cedano il passo al dialogo per il bene della gente, dei popoli e dell'umanità? L'unica via di uscita è la pace e la sola strada per arrivarci è il dialogo. 교황은 38번째 해외 사목 순방을 통해 평화와 종교 간 대화의 메시지를 남기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국내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25만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5명 가운데 1명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많은 발달장애인들은 미래에 혼자 남겨진다는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사 결과를 짚어드립니다.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주인공이 대형 로펌 변호사로 성장하는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속 우영우와 같은 국내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6월 기준 25만 2천여 명, 3년 전과 비교하면 2만 명 가까이 늘었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 그려진 천재적 발달장애인은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등록 발달장애인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이 가장 많았는데 초등학교만 졸업한 경우도 22%를 웃돌았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 표현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직접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는 61%였는데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들은 10명 가운데 1명에 그쳤습니다. 또 발달장애인 5명 중 1명 이상은 모든 일상생활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이들도 2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전방위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코로나19로 돌봄 부담이 커진 점도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팬데믹으로 돌봄 시간이 늘었다고 답한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32.6%에 달했습니다. 특히 자폐성 장애인 가족의 경우 같은 물음의 절반 이상이 돌봄 시간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 모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달장애인 3명 중 1명은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을 가장 큰 걱정으로 꼽았습니다. 가족들 역시 보호자 사후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증가하는 발달장애인 그리고 당사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조사를 통해 확인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내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447억 원 더 확보했고 낮 시간 활동 서비스 시간을 늘려갈 방침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24시간 돌봄 체계도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마련 등을 통해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SNS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낯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특히 청소년이 주된 타겟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작 청소년들은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초저출산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 절벽 현상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유치원도 1년 사이에 100개 가까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온라인 그루밍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그루밍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수법은 간단합니다. SNS를 통해 대화를 하다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주며 아이들을 유인한다. 그러다 친해진 것 같다고 생각될 때 조금씩 성적인 대화를 시도합니다. 어제 어떤 아저씨가 얘기했는데 너무 재밌고 이 아저씨가 나한테 상품권 문상 줬다 이러면은 다 부러움의 대상이지 그거 갖고 이거 신고해야 돼 이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야 어디 들어가서 그런 아저씨가 있어 그렇게 해서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스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더러 미성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대상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의 여성 청소년은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성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대상임을 아는 여성 청소년은 10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조진경 대표는 청소년들에게 예방교육을 하거나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되려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의 책임으로 몰아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너가 왜 낯선 사람하고 대화를 해? 너가 왜 사진을 보내서 다 얘한테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신고를 못해요. 야단 맞을까 무섭고. 그래서 더 협박을 심하게 받는 상태로 가는 거죠. 조 대표는 피해 예방을 위해선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플랫폼 운영자들이 사회적 책임이 적극적으로 강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성인 인증 절차 또는 이제 성착취 범죄자들의 이력을 이제 추적할 수 있는 사이버상의 시스템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게. 또 경찰이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 경찰이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아직 그 법이 미비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플랫폼 운영자들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적극적인 위장 수사, 법적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이 구축돼야만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착취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2년 교육 기본 통계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전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587만 9,7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 7,3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초저출산 기조를 반영하듯 유치원생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유치원생은 55만 2,812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9,7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초등학생은 266만 4,278명으로 전년 대비 8천여 명 줄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각각 2,300여 명, 3만 7,600여 명 감소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는 학교 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유치원은 8,562개로 지난해보다 98개 줄었습니다. 고등학교도 2개 감소한 2,373개 교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초저출산 기조는 교육 현장 전반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한국교회 역시 해결 과제입니다. 마침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올 추계 정기총회 주교 연수 주제로 인구 감소와 미래 전망을 선정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영유아 사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담당 박종수 신부는 우선 영유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목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영유아 부모 교육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우리 영유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주변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함께 사목자와 또자와 또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영유아들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박 신부는 나아가 가정 안에만 머물고 있는 영유아들을 교회로 이끄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없는 우리 영유아들,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우리 영유아들이 우리 그 교회 안에서 또 편안하게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PBC 김영규입니다.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인접 주민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인 지 올해로 8년이 넘었습니다. 핵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의 편리함 뒤에는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주 대책을 담은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사람은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거리는 곧 생명입니다. 다만 산업적 측면에만 기울어진 농업은 오히려 생명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최근 열린 제43회 가톨릭 에코 포럼에서는 생명을 위한 농업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논의됐는지 전해드립니다. 천막 농성장에 걸린 보드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농성 시작일 2014년 8월 25일, 올해로 8년이 넘었습니다. 경주 월성원전에 인접한 나리 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위험성들이 있고요. 또 평소에도 이분들의 소변을 조사하면은 몸속에서 방사성 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논밭을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내놓았는데 전혀 매매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력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비단 월성원전 인근 나리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핵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지역 가운데 울주를 제외한 지역 주민 618명이 공동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618명은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살고 있으면서 갑상선암에 걸려서 수술하신 분들입니다. 방사능에 피폭되고 있는데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주민들은 무엇보다 핵발전소 인접 주민의 이주를 지원하는 법률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최근 주민 412명의 서명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1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로 천막농성 2945일째,
핵발전소 인접 주민들에 대한 희망 고문을 이제 끝내고 국회가 신속한 입법으로 화답할 차례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올해 초 식량 가격이 폭등하면서 발생한 전 세계적인 식량난. 식량난의 표면적인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지만 근본 원인은 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로 최근 작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높아진 식량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제43회 가톨릭 에코포럼은 식량, 산업인가 생명인가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정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교육국장은 발제에서 지난 100여 년간 농업의 산업적 측면만 강조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 국장은 이어 농업이 산업적 측면에만 치중하면서 농약과 살충제, 화학비료 등이 남용됐고 이로 인해 토양오염과 생태계 붕괴가 초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해가 없다고 그랬어요. 온열 동물이 아닌 곤충에게만 해가 있다고 해놓고 사실은 곤충이 사라졌죠. 근데 그 곤충을 잡아먹은 새가 죽기 시작한 거예요. 봄이 됐는데 새들의 지저귀이 들리지가 않아요. 정영기 국장은 최근 스마트팜이 유행하는 것도 순환이라는 측면에선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흙과 바람 없이 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은 자연적인 순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정 국장은 유기농은 결국 자연적인 순환에 따라 농사를 짓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수경재배 등의 방법 등은 유기농이라 부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전에 서울시청 지하에 저 농장 샘플 작은 게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저 이파리가 진짜 잠자리 날개 같아요. 왜요? 햇볕과 바람과 그리고 바깥의 공기, 탄소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 국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생명의 측면에서 농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독일 등 유럽에선 이미 순환에 초점을 맞춘 유기농업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주요 방책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유럽은 2030년까지 전체 농지의 25%를 유기농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유기농업하는 농지가 많아지면 대기 중에 탄소를 끌어들이면서 탄소는 넷제로 중립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날 토론을 맡은 이동훈 신부는 공장식 농업이 중심이 돼 진행된 이른바 녹색혁명은 오히려 농촌의 위기와 식량 위기를 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신부는 또 교회가 연대성, 공동선 등 사회교례의 원칙에 따라 농업 문제를 다뤄온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체스코 교황 역시 직접 FAO 회의에 참석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농업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PBC 장인민입니다. 우리나라는 유튜브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유튜브가 보편화되었는데요. 국민 500여 명당 1명이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분별할 유튜브 방송이 난립하면서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이 많아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 방송이 그런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활력을 제공하는 서울주보 표지 사진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이 지난 3년간 서울주보 일면 표지를 장식한 사진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선녀, 도령, 장군, 만신 등으로 검색하면 수많은 무속인의 채널과 영상이 뜹니다. 이들 중에는 유명인들의 결혼이나 이혼 소식에 맞춰 당사자의 사주팔자나 궁합을 풀이하는 영상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도 방송합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선 더욱 노골적으로 누가 당선될지에 대해서도 방송합니다. 심지어 국군도 단골 방송 소재가 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를 단정짓는 내용들입니다. 지난해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종 당선된다고 방송했던 한 무속인 채널은 틀린 결과가 나오자 해당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무속인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점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근거 없이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개인 방송이고 단순한 재미 차원이라지만 혹세 무민에 가까운 영상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청취자 혹은 시청자의 몫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가려서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무속인들의 정치 개입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무속도 종교의 하나로 본다면은 무속과 정치가 엄연히 분리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정치인 개인이 무속과 친연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무속이나 아니면 사주팔자를 보는 소위 도사, 무당 이런 사람들의 판단 자체가 신의 계시에 의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의 계시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현재 정치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과학적 사고가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가톨릭 사진가회 회원 유별남 씨가 안동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햇빛이나 달빛이 비쳐 반짝이는 잔물결인 윤수를 찍은 이 사진은 2020년 8월 9일자 서울주보의 표지 사진입니다. 이날의 복음은 마테오복음 14장 27절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호수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산 기장해변에서 촬영한 김대환 씨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2020년 11월 29일 대림 제1주일 서울주보 표지가 됐습니다. 교회 이력으로 새해인 대림에 걸맞게 아침 햇살이 강렬하게 퍼지는 바닷가의 모습은 인간에게 열린 마음과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늘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이 14일 개막한 서울주보 표지 사진전은 2020년 3월 29일부터 올해 8월 28일까지 서울주보에 실린 사진 57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7명의 가톨릭 사진가회 회원들이 복음을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고자 기도하고 묵상하며 찾아다닌 신앙의 열정이 엿보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부터 성당과 수도원, 성직자와 수도자, 엄마와 아이에 이르는 사진은 모두 주님은 구원에 비치고 생명이며 사랑이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작가들과 다른 작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또 다른 길인 자연 계시, 거기에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국은 전시회 기간 사진으로 제작한 엽서 27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진 작품과 엽서의 판매 수익금은 전액 명동밥집에 전해집니다. 전시회는 19일까지 명동 갤러리 1898에서 열립니다. CPBC 이희입니다. 9월 순교자 성화를 맞아 뜻깊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서문 성지 역사박물관이 주최한 닫힌 시대 열릴 열정 전시회인데요. 한국교회의 역사와 순교자들의 행적을 정리한 그림들은 물론 뜻깊은 유물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과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는지 소개해드립니다. 조선말 권철신과 정약전, 이벽 등이 모여 천주교 교리를 연구했던 주호사 강학회, 그리고 조선인으로선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이승훈의 모습을 담은 그림까지 한국교회사의 주요 사건들과 순교자들의 행적을 정리한 전시회가 한창입니다. 서서문 성지 역사박물관이 주최한 기획전 닫힌 시대의 열린 열정전입니다. 이번 전시엔 고 타키성 화백의 수목채색화 20여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는 이승훈의 북경방문과 명례방 집회 등 초기 교회의 모습을 시작으로 병인박해까지 이어지는 한국교회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작품들은 예술적인 것은 물론 교회사를 입체적으로 담아낸 역사화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화로 많은 그림들을 남겨주셨고 하나하나 빠짐없이 우리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시엔 과거 신앙 선조들이 천주교 교리를 공부하는 데 사용한 천주시리와
칠극 등의 한역 교리서도 전시됩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전시된 천주시리는 병인박해 시기인 1868년에 발견된 것이어서 순교자 성월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앞두고 행운도 따랐습니다. 주요 전례 때 묵상할 성경 문구 등을 정리한 성경직해 9권을 기증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사승원 신부는 기증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기부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도했습니다. 구책 완질로 되어 있는 이 유물을 기꺼이 저희 박물관에 기증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 전시 때 전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증자분들께서 박물관의 유물을 기증해 주신다면 저희가 전시 때 활용함은 물론이거니와 보존과 보전을 거듭해서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격한 유교 사회 속에서 사회의 변화와 신앙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선조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닫힌 시대의 열린 열정전. 이번 전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사제의 눈이 바라보는 시선은 좌도 우도 아닙니다. 위로는 하늘이고 아래로는 낮은 곳을 향합니다. 전임 사제 앵커 신부님들의 뒤를 이어 사제 논평 코너인 사제의 눈을 맡은 저 또한 그 시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태풍 흰남노가 준 상처는 깊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도로는 사라지고 건물은 물에 잠겼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이 아파하는 마음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피해를 당한 대구 대교구 포항 구룡포 성당의 모습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진흙 범벅이 된 장의자와 물에 젖은 온갖 기물들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를 암담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련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바로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희생입니다. 특히 구룡포 본당 신자이기도 한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의 모습은 자원봉사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폭우로 피해를 당한 성당에는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성당에 나와 복구 작업에 함께했습니다. 멀리 고국을 떠나 타양에서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들이지만 어려움 앞에서는 국가와 출신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포항뿐만이 아닙니다. 추석 명절 연휴에도 명동 밥집에는 사랑의 나눔 봉사가 이어졌습니다. 연휴에도 자원봉사자들은 쉬지 않고 노숙인들에게 한 끼의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굳은 일 가리지 않고 팔을 걷어붙여 봉사했습니다. 묵묵히 쌀을 씻어 밥을 지었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그러나 정성껏 자신이 맡은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습니다. 감동을 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원봉사자의 이름 없는 헌신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름마저도 봉헌한 이들이 자원봉사자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진심으로 봉사합니다. 피해자와 수혜자들이 퉁명스럽게 불평, 불만을 쏟아내도 봉사자는 거칠게 대하지 않습니다. 주의가 혼란스럽고 여건이 미비해도 봉사의 마음과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묵묵히 환한 미소로 희망을 전하며 봉사의 길에 임합니다. 찬바람 부는 연말에 자신을 감추고 어렵게 모은 돈을 기부하시는 이들의 모습에 세상은 온기를 느낍니다. 그렇게 온지도 모르게 다녀간 자원봉사자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이루는 결과는 언제나 놀랍기만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사랑을 전해야 할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경제 불평등으로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더 많아졌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재난은 우리 삶의 터전을 파괴하더라도
사랑의 연대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이름 없는 헌신, 봉사의 힘입니다. 구룡포 성당을 비롯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찾으시길 기도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